일요일 아침입니다. 화. 감사합니다. 즐거운 일요일 아침입니다. 7시에 착각 하시고 나오신 두 분 경고. 그거다가 올려? 저 두 번째 아까 왔다가 다시 빠져 다시 들어온 겁니다, 우리. 8시 평일하고 똑같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 오늘 주제를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아침에 이제 앉아서 이제 7시에 들어왔다가 나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뒤척이다가 사실 어저께 고구림 갔을 때 선생님께서 시모 선생님이 이제 산에 안 가시고 누구 기다리신다고 앉아서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설민석 강사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저는 굉장히 와닿았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결국은 그 사람이 만들어 스스로의 브랜딩을 스스로가 과정을 통해서 만든 거구나. 또 지난 덕산에서도 그 강사분이 한 얘기가 내가 보는 나, 그다음에 타인이 바라보는 나, 내가 바라는 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최고의 브랜드는 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걸 좀 적어놓고 이제 봤는데 결국 우리가 트랜스퍼 팩트를 전달하는 게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한테 내가 트랜스퍼 팩트나 포라이프를 전달함에 있어서 그 사람 귀에 들리는 것은 팩트에 대한 얘기도 있겠지만 내가 하는 얘기를 듣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나.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얼만큼 신뢰를 하고 있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팩트의 설명을 좀 덜 하더라도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이 해도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브랜딩을 앞으로 우리가 각자가 우리 팀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알릴 거냐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소득영이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명확한 어떤 그런 색깔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하다가 오늘 어저께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그 설민석 강사 얘기를 오늘 좀 해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또 들었지만 그 전체 다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요 브랜딩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간 그 스토리를 통한 스토리텔링을 통한 브랜딩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 고민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원래 일요일은 원래 뭐 어떤 상황별로 나누고 이렇게 뭐 또 대화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그냥 가짜 역할 연기만 하는 것 같았어요. 필요한 부분이 한데 좀 더 내 스스로에 대한 브랜딩을 갖고 내가 좀 진심으로 뭔가를 상황별로 대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상황들을 역할극인데 그것도 진심으로 안 했어. 제가 돌아보면 저를 보면. 그래서 어떻게 오늘 요 시간은 선생님께서 그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같이 나 스스로는 어떻게 브랜딩을 만들어 갈 것인가 내가 바라는 나는 무엇인가 그거를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호스트께서 이제 오늘 주제를 발표를 해 주셨는데, 좀 참가하신 우리 선생님들의 의견도 좀 듣고 싶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일요일 날은 주로 어떤 상황에 대한 기량을 강화하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으로 일요일 날은 평소보다 좀 다른 시간을 가졌었는데, 또 각자 하실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주를 보내시면서 부족한 거,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 각자 의견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 좀 한번 들어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줌을 지난 어저께 못했고 금요일 날부터 녹화를 하는 이유는 이게 뭐 우리 이거를 누가 다른 사태 보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음,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않던 거를 시도해 보면서 거기서 길을 찾자라고 하는 게 제 의도고,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내가 말한 내용들 다시 한번 잠깐 시간 될 때 보면서 내 표정이나 발음이나 단어나 말이 정말 말이 많아서 잘하는 게 아니라 말 속에 뜻이 담겨져 있나, 말 속에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나, 그걸 우리 각자가 요 매일 우리가 하는 요 시간을 우리가 리뷰하면서 각자 좀 돌아보고 정말 무엇을 더 채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찾아가도 좋고, 또 하나는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는 않는데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뭐 하는지 관심 있게. 음, 그래서 지금 죽은 방들 있잖아요. 단톡방들 이제 들어가 있는 단톡방들이 있으실 텐데 단톡방들 죽은 방들조차도 거기에 꾸준히 필요한 정보들을 주다 보면 거기서 필요한 때 자기네들이 주문해서 먹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나의 일상의 활동, 움직임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이거나 간단한 정보거나 안 보거나 우리는 부단히 그거를 좀 더 넓게, 좀 더 빈번하게 알리는 거 그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것도 올릴 겁니다. 그래서 각자 발표하시고 짬날 때 한번 좀 한번 보시면서 우리끼리 사실 그게 피드백이잖아요. 저도 금요일 거 보니까 내 눈동자랑 이 과간이더라고. 어디다 시선을 못 두고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공간을 일단 우리가 먼저 좀 잘 녹화한다고 하면 조금 더 정신 차리게 되거든요. 저도 발음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우리 호스트님이 주제 던지셨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그 주제 상관없이 또 각자가 준비하신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난 오늘 좀 이 역량 강화, 이 느낌을 좀 나누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저의 가장 큰 지금 화두는 회사에서도 지금 이달 말까지 그 90일간 100번 쇼도 플랜 하는 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논의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각자의 어떤 소감 나눔을 좀 먼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호스트님이 던진 그 설민석 그거 일단은 잠깐 듣고 싶고요. 근데 전 찬성입니다. 저도 그 말씀을 먼저 듣고 싶네요. 그러시군요. 그러시면 지금 이제 짧게 요약하자면 MBC에서 강연자들이라고 하는 신설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거기에 지금 제일 핫하다는 강사들이 다 모여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길지 않게. 근데 제가 이제 그 중간에 틀어서 다는 못 봤는데 제가 본 거는 설민석 씨하고 오은영 씨 거 봤고 그 전에 이제 한문철 그다음에 이제 김성근 감독 또 누가 있었나? 김용미 PD라고 MBC 굉장히 유명한 PD가 있는데 김용미 PD 그리고 박명수 씨가 나왔는데 박명수 씨는 자기는 도저히 강의는 못 하겠다고 다른 분들 하는 거 보고 나가서 개그하고 코미디하는 장르는 그걸 할 수 있겠는데 강연자들의 강의 보면서 자기는 못 하겠다고 정말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설미석 씨 걸 보면서 와닿았던 게 제가 본 설민석은 이미 잘 나가는 일타 명강사로 찍을 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누군가 보는 거는 잘 나갈 때를 상황을 보는데 이 사람이 3년 만에 첫 TV를 나온 거예요. 첫 TV를 나온 이유가 3년 전에 그 논문 표절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정말 모든 거에서 다 드랍되고 어떤 강의 수업에도 안 오고 모든 광고, TV 모든 게 다 스탑이 된 상태였었는데 그 자기의 어떤 흑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국대학교 연극영화과를 7수 만에 공부를 너무 못해갖고 그리고 났는데 연기로도 별로 자질이 없어 보여서 결국은 이제 그 보습학원 그 수업 도와주는 그 알바를 한 게 시작이 되어서 이게 들어갔는데
뭐 스펙 전공도 아니고 스펙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디 시간 알바 자리도 강사 자리가 없어서 정말 몇 달 며칠을 그렇게 배회를 하던 중에 강남을 걸어가는데 거기 그 당시 제일 핫하던 대형 학원이 있더래요. 근데 그 순간 자기는 사람이 딱 빡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하는 거를 그 순간에 느꼈다고 하면서 그 어떤 삶에 아무런 희망이나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나이는 이미 대학에 들어간 게 25살이래요. 그래서 그냥 그 학원을 들어가서 원장님 면담을 신청을 했더니 예약 없이는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데스크에서 옥신각신 하는데 시끄러우니까 이제 원장이 딱 나왔는데 그때 자기가 한 말이 내가 몇 년 후면 한국의 최고의 명강사가 될 텐데 그때가 되면 원장님이 나를 섭외하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미리 제 전화번호 드리러 왔다고 그 전화번호를 냈대요. 줬대요, 자기. 그래서 그때 제가 유명해지거든 그때 편안하게 저한테 그때 전화 주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그 원장이 정말 자기를 무슨 정신 나간 또라이를 보듯이 아래로 훑어보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돌아서는데 그런 패기가 참 마음에 든다 하면서 지금 마침 역사 수업이 강사가 비었는데 한번 해볼래냐고 들어갔는데 첫 강의에 2명이었대요. 2명. 그 다음 학기에 4명이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그 학원에서 제일 큰 강의실 200명인데 200명 정원이 넘치게 시작을 한 게 자기가 그 강사 자리로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였다라고. 근데 이제 그 중간 얘기는 뭐 다 빼고 그래서 TV 섭외 들어오고 TV 엄청나게 뜨고 완전히 뭐 강의를 다 했다고 한 그 시점에 자기가 자기 회사도 따로 차리고 그래서 엄청 잘 나가는 그 시점에 논문 표절 사건이 터졌다는 거죠. 근데 뭐 변명을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하고 그 시기를 겪으면서 다들 이제 삶에서 끝났다. 역사 사기꾼이다. 라고 하는 그 시기를 겪으면서 정말 이대로 자기가 그만두면 자기를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역사 사기꾼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서 그 학교를 다시 1학년으로 지금 다시 수능을 다시 봐서 다시 들어가서 지금 1학년이래요. 지금 56이라든가 7에 보기보다 나이가 꽤 많더라고요. 그 얼굴은 좀 동안이긴 한데 그 학교 다시 1학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다시 쓰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3년 만에 이렇게 다시 대중 앞에 나오면서 정말 많이 떨리고 긴장되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두렵고 힘들었다라고. 근데 이제 그때 그 사회를 이제 오은영 씨가 봤는데 오은영 씨가 그 시기를 버틴 게 있다면 한마디로 누구를 얘기하고 싶냐 했더니 정도전이 9년간 유배 갔을 때 유배지에서 조선 건국에 대한 전체 그림을 다 그렸다는 거예요. 유배 가서 이성계를 세워서 조선 건국할 아주 구체적인 모든 플랜을 다 세워서 나온 시기가 유배지 9년 동안에 그 사람이 한 일이었다. 그 사람 하나 기억하고 자기가 역사 수업하면서 만나 뵀던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그 시기를 겪어낼 수 있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맨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한참 말을 못 이어요. 앞으로도 어떤 게 오겠지만 자기는 그냥 앞만 보고 가겠다. 그냥 앞을 보고 가겠다. 그러니까 꿈이 있으신 분들은 내 꿈이 있으면 그냥 앞을 보고 가면 되고 아직 꿈이 없다면 그냥 지금 오늘 내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다 보면 그것이 내 꿈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줄 거라. 그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오은영 씨가 MC를 보면서 오은영 씨도 이제 강의원자로 나섰는데 제가 그 몇 분을 보면서
그 강연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도 이제 강사잖아요. 다 강사들인데 정보 넘어서 또 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울림은 나의 마이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실제 삶에서 실제로 경험된 그 층만큼의 울림으로 감동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고백하자면 어저께 이제 그 토요 세미나 어저께 온 분들이 조금 심란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마음이 제가 많이 쓰이더라고요. 김미경 씨는 진짜 애써서 이렇게 모셔 왔는데 참 복잡한 심경이었었는데 그리고 그 강의 제목과 순서가 제가 조금 혼돈을 했던 게 저는 그거를 전옥 사장님이 하시는 그 방에서 그렇게 대책이 됐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제 전옥 사장님이 저보고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사실 아무 준비가 제목도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 했던 내용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나가기 전에 그날 할 주제나 그 스토리텔링 이야기들의 순서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어저께 했거든요. 진짜 버벅대고요. 진짜 감동 일도 없고 하는 저도 재미가 없고 진짜 이거를 들으러 앉아있는 저분들에 대한 엄청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무지무지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한다는 게 정말 참 아무튼 어저께 참 하루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던 날입니다. 아유, 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그 강연자들이 금요일 날, 그 제가, 그러니까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강연자들의 강연이에요. 금요일 날 저녁 8시 40분이래요, MBC에서. 그건 우리가 다 이제 강사들이니까 도움이 좀 될 부분들이어서 시간이 되시면 아니면 뭐 녹화 떠서라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골드님께서도 그 얘기 하셨어요. 뭐 이런저런 우스 얘기하다가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같이 들었지만 강의는 재밌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 와서 이 분위기가 너무 어색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이 강의가 너무 진지하거나 딱딱하면 물론 전달하긴 해야 되지만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집중 안 한다. 골드님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또 누군가를 모시고 오거나 또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답답해서 강의를 하거나 또 STP를 할 때 좀 더 가볍고 가볍다는 의미가 그거 같아요. 좀 그냥 유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좀 진짜 웃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맞아요. 골드님도 예전에 회사 다니실 때 너무 재미가 없으신 분이었대 스스로가. 농담도 못하고 술도 안 먹고 놀지도 않고 본인을 안 끼워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농담하는 걸 공부를 하셨대.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니까 공부해가지고 그때부터 신소리를 하게 됐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빵빵 터집니다, 어록이. 그래서 재미없으면 안 된다. 재미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진짜 좀 머리에 새기고 좀 그런 것도 준비하는 거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듣고 좀 의견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스레드라는 것을 이제 요즘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인스타, 틱톡, 유튜브. 근데 어저께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저한테 이제 저도 이제 주고받고 감사합니다 이제 인사말을 했는데 그 여자분이 젊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저한테 나는 이쁜 사람보다 밝은 사람이 좋아. 거기는 좀 반말로 하거든요. 근데 내가 너를 찾아보니 넌 굉장히 밝은 에너지가 있어. 그래서 난 너랑 친구가 될 거야. 그래서 저를 와, 팔로우를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저도 그거를 보면서 늘 일상에서 이렇게 업다운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늘 정말 말투, 행동,
웃는 얼굴? 아,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하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꼈고, 어저께 또 동대문에 이제 전단지 뿌린 언니랑 또 새로운 언니한테 찾아가서 했는데, 그 언니도 그냥 제가 이제 예전 같으면, 어머, 식사 뭐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어저께는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언니는 어쩜 웃는 얼굴이 이렇게 예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서, 저 뭐예요? 뭐 드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저는 부업으로 이런 건강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전단지를 주면서 한 끼 식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의외로 제가 이제 아무 기대를 안 하고 그냥 해서 그런지 그분도 어머 이게 한번 볼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근데요 이거 버리시지 말고 버릴 거면 나중에 제가 또 올 테니까 저 주세요. 사실은 이 리플렛이 다른 것보다 진짜 비싼 거여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분만 드리는데 사장님은 너무 얼굴도 예쁘시고 또 제가 볼 때 왠지 정말 다가가고 싶은 그런 인상이다. 그래서 줬더니 어머 그분도 그 말 한마디에 어머 이렇게 귀한 거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여기 아빠가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다음 주에 사장님 보러 올게요. 왠지 기분 좋은 에너지가 막 일로 온다. 내가 막 장난으로 그렇게 하고 왔는데 아무튼 돌아서는 마음도 가볍고 또 제가 말할 때도 되게 좀 가벼웠고 이런 거를 좀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강사님 말대로 항상 내 에너지를 업하는 건 내 나뿐이 없다. 누가 해주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좀 더 친절하게 밝은 웃는 얼굴로 예, 이렇게 사람들을 이게 다가가고 해야겠다. 그러다 보면 저의 진실이 또 통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어저께 하루였습니다. 와, 야, 애드립이 진짜 짱이에요. 진짜. 다 음소거 해놓으셨네. 말씀을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한 번도 목소리 안 낸 사람 내시라. 네, 근데 저도 진짜 마이스토리가 있어야. 근데 그 마이스토리는 그, 그 본인의 체험이 진하게 담긴 게 있어야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들어가는구나라는 거가 조금 네,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마이스토리를 좀 찐으로 진심으로 담아야겠다. 음. 저도 사실 최골든님하고 똑같이 유머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평소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유머를 엄청 적었어요. 왜냐면 회식 자리나 아니면 짠해야 되잖아요. 건배사 해야 되니까. 저 진짜 그거 많이 적어갖고 다녔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왜 이렇게 보면서 읽잖아요. 하면 전달이 안 돼요. 저렇게 어머 선생님 예쁜 눈을 가진 사람이 예쁜 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안 됐어요 진짜. 딱 잘하네. 그렇게 하면 되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네. 그랬던 저인지라, 그런 사람이 막 이렇게 툭툭, 이런 애드립이나 툭 던져서, 이렇게 유머, 이렇게, 저는 기억의 영역이 다른가 봐요. 그런 유머를 들으면 저는 막 너무 재밌는 거 막 웃어. 다음번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해도 또 막 처음 듣는 것이냐 웃어. 근데 저는 제 입에서, 그 예전에 제 입에서 이게 안 나가요. 그래서 이걸 외우려고 엄청 노력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닌지 조금 이제 이런 식으로가 되니까 저도 그런 걸 더 담아서 그게 강의하고 사람을 대할 때 물론 조금 애티튜드는 다르겠지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람을 만날 때나 그냥 개인적으로 만날 때나 강의할 때나 애티튜드는 다를지 몰라도 내용은 하나도 그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그런 쪽으로. 근데 그렇게 가고 싶다는데 가려면 결국은 경험을 쌓아야 된다.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수연씨 말하려는 거 제가 뺏었어요. 그죠?
뭔가 말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안녕. 그리고 강연자들 그 오은영 씨 하는 편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 프로는 이제 다들 보셔야 되겠다 이 생각하면서 저도 봤었어요. 너무 프로가 좋더라고요. 요즘에는 기획을 참 잘해요, 프로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어제 가가지고 고그린 가서 앉아서 수다 떠는 거가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통찰을 어제 느끼고 왔었거든요. 특정 주제를 준비해서 얘기하는 거는 뭐 하겠는데 사람들하고 편하게 앉아가지고 편하게 것들을 잘 메모하고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통찰을 했었었거든요. 마침 또 좋은 주제를 주셔가지고 어 이제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이 아까 이제 경험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그거가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도 자기가 소재로 어, 어, 잘 메모해 놓고 거기서 생각들을 잘 적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맞아요. 5년 강사 했을 때는 사전에 대한 어떤 정의를 자기가 자신만의 정의로 바꿔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음, 있었거든요. 격, 한계라는 것은 넘어가는 게 아니라 겪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문장을 딱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풀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각자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 어떤 단어의 설정 자신만의 정의를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메모해서 예, 정리해 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강의 들으면서 이런저런 거를 핸드폰에다 많이 적어놓는데 나중에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이런 것들을 좀 그리고 아까 좀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이제 그 우리 90일 플랜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메모하듯이 계속 트래킹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제가 정리를 해서 좀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평상시에 자신만의 어떤 노력, 노트 메모하는 습관들 이런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대목에 정말 그 말이 맞는 게 누구나 살면서 막 드라마틱한 죽고 살만한 경험을 해야지 스토리텔링 하는 거가 아니에요. 스토리텔링은 내 삶의 작은 이야기들, 삶의 어쨌든 경험을 뭔가를 하니까 이거를 이야기거리로 만드는 거가 스토리텔링이지.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내가 엄청난 걸 경험해야지 이게 스토리텔링이고 이게 마이 스토리라고 생각하면 일생에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그거는 한두 번 들으면 끝이에요. 매일매일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뭔가를 내가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 있는 연습이고 이거를 이야기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 순간 내가 경험해야 되는구나. 그냥 매일의 일상들을 의도적으로 경험해 내겠다라고 하는 의도성이에요. 그냥 아침 눈 떴으니까 어떻게 그냥 어떻게 뭔가 숙제하듯이 이렇게 하루 살고가 아니라 매 순간 내 감각을 뭔가 깨워서 지금 순간을 생생하게 살아낼 때 그게 스토리텔링을 하는 근간이 되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삶의 작은 일상들을 어떤 내 감성을, 내 느낌을 담아서 그거를 짧은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거, 거기에 어떤 양념같이 이 시대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공통 화제거리들을 조금씩 양념처럼 뿌려서 이게 많아지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분위기에 맞는 이야기를 그냥 양념거리로, 수다거리로, 화제거리로 올리기가 훨씬 수월해요. 아까 수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목적성이나 특정 주제가 있으면 굉장히 심도 깊게 전문성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거가 한 축이고, 근데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전문성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특정 주제가 그 자리에 온 사람들하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더 얕은 그 순간에 그냥 재미로 경박하진 않지만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의 주제들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거, 그건 또 다른 축이에요.
그 두 축이 다 겸비가 되는 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강사로서도 우리가 네트워커로서도 또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라도 다 필요한 요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훈쌤은 엄청 애드립이 강하고 발랄하잖아요. 그러면 지훈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관계에 조금 더 전문성을 들어갈 때 이걸 준비하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각 제품의 특장점이라든가 원포인트 보상 얘기라든가 어떤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들에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핵심을 원포인트를 전달할 수 있는 전문 지식 정보 요걸 공부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말 나왔으니까 지혜쌤 같은 경우는 어 근데 지혜쌤도 보면 분위기의 애드립이나 분위기 끌어가는 어떤 사교는 굉장히 좋아요. 본인은 유머가 코드 없다라고 하는데 지혜쌤의 특징은 유머는 두 가지예요. 내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했을 때 빵빵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다 괜찮은 거예요. 내가 꼭 막 이렇게 유머 코드를 잘 터트리는 거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재미가 없어요. 그거 터트리면 막 재밌다 처음 듣는 것처럼 막 재밌다. 사실 이게 더 인기가 있기도 해요. 모임에서 이런 사람을 더 좋아해요, 사람들은. 터트리는 사람보다 누가 내가 한마디 했는데 다 뻘쭘한데 막 재밌어라고 막 깍깍거리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음. 음. 그래서 안 나오는, 기억도 안 나는 그거 멘트 준비하느라고 애쓰지 말고 그냥 내가 잘하는 거 하고 내가 부족한 거 찾아서 음. 사실은 지혜쌤도 사교가 훨씬 강하고 사교가 된 지점 어떤 지점에 볼로 들어가서 완포인트로 음. 제품의 특장점, 킬링 포인트, 완포인트로 딱 쏠 수 있는 전문성 공부하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수연생 같은 경우는 전문성 들어가면은 박사야. 근데 전문성 들어가기 전에 요 편안하고 마음 열고 요 그 어프로치 단계에서의 그냥 수다 단계라고 할지 편안한 단계, 그러니까 노는 단계 요 분위기가 더 준비가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이 공간에서 같이 연습하고 공유하고 내가 잘하는 건 요거고 내가 못하는 건 요거고 그래서 서로 잘하는 거 서로 보고 내가 부족한 거 채워나가고 그래서 그런 게 우리 연습이거든요. 아까 재경 쌤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하라니까 영혼 없이 연습하는데 이거 왜 그러니까 안목이 없이 한다라고 하는 그 말도 맞아요. 왜냐면 내가 진짜 필드에서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뭘 보완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결국 필드에 부딪히는 경험이 적은 거예요. 필드에 나가서 내가 그걸 깨져보면, 그걸 내가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그 주제를 여기서 내가 스크립트 만들어서 롤플레이를 하든지 하면 진정성이 들어가는데 내가 와닿지 않는, 필드에서 경험되지 않은 걸 갖고 여기서 연습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긴 하는데 영혼이 없는, 알맹이 없는,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오늘 아침 아주 너무 좋으네요. 내가 많이 돌아보는 모두가 나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응? 이제 근래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사람들을 웃기고 재밌게 할까? 이런 화두가 많이 떠오르는 시점이에요. 옛날엔 거기에 아예 관심이 없었다면 이제 이걸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가볍게 재밌게 할까? 그런데 그게 워낙 안 쓰던 코드여서 안 돼요, 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원쌤 얘기를 들으면서 저대로 나도 연습이라도 좀 해봐야 되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진짜 지원쌤은 이게 다 발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습 훈련하면 새로운 게 자꾸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이 훈련된 그 층을 많이 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게 이제 보여요. 이제 그런 걸 나도 좀 발전시켜야 되겠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생각하는데
내가 관심 있는 거 외에는 진짜 많이 관심이 안 가는 게 내 성향이에요. 웃겨. 누가 웃기면 이제 웃기는 잘 하는데 그냥 그게 다예요. 그리고 나도 진짜 전문 강사가 되고 싶거든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욕망이 커져, 자꾸만. 이게 내가 지금 큰일인 거예요. 엄청 욕망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강의도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그 희문 사장님 얘기해 주신, 조 선생님 얘기한 그 전문 강사? 뭐라고요? 예, 그거를, 강연자들. 네. 강연자들. 이걸 내가 꼭 봐야 되겠다. 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배울 게 너무 많아서 천지야, 천지 아주. 근데 다 배울 거예요. 어떻든 내가 흡수해야 된다. 내가 이제 늘 모토로 삼는 건 내가 변화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이건 항상 생각을 갖고 있어. 내가 더 커져야 되고, 이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그게 어쩌면 조금 다행이기도 하죠. 내가 안 변할 거야, 뭐 이러지 않으니까. 몰라도 돼, 이러지 않으니까. 그런 위안은 좀 있지만, 진짜로 내 거를 만들어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고요. 또 그 측면에서 그런 포인트를 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보여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산을 못 가고 후원을 갔는데,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가면서 제가 서울역에서 이제 새마을을 탔는데, 아침에 새마을을 탔는데, 내가 앉아야 될 자리 옆좌석엔 사람이 있었고,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고, 그 옆으로 두 자리는 비었었어요, 탔을 때. 그러니까 난 항상 혼자가 좋아. 그래서 옆으로 간 게 아니라 그 비어있는 옆자리로 갔어요. 가서 조금 앉아있으니까 무언가 이상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옆으로 가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아, 찜찜해, 계속. 근데 금방 또 그 자리로 가기도 민망한 거예요. 아, 누가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정거장 갔는데 그 다음 정거장에서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왔어요, 두 사람. 그래서 다행스럽게 옆자리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걸기 시작을 했지. 근데 그 사람이 더 반가워해, 옆에 사람이 오니까. 그래서 오목하며 이렇게 조금, 뭐 그렇게 먼 길은 아니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은 어느 회사에 이제 청소를 하는 거예요. 남편도 은행 다니다가 정년퇴직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캠핑카 타고 놀러만 가는 거예요. 재밌죠? 그런 얘기를 그냥 서슴없이 이렇게 하더라고. 그랬더니 어디 사냐고. 그래서 나는 서촌에 산다고. 자기는 강북 어디야. 또 내가 아침에 생각하니까 그것도 잊어버렸어. 근데 이 사람이 또 나이도 얘기하고 이러다가 자기 언니 생겨서 좋다고 막 이래. 내가 서촌에 언제든지 오시면 차 한잔 대접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 먼저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전화번호를 킵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갔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걸 겪으면서 참 그 마음이 또 만감이 일어나. 야, 내가 저기 앉았었으면 이런 기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 그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건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기회를 나 스스로 박탈하는 거 아니었어? 이런 생각도 하면서 누구나 만나면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함께 해야 된다. 이걸 또 한 번 어제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아유 뭐 어제 뭐 데리러 오는 사람도 없고 버스 타고 또 이렇게 갈랭겨 비는 오고 막 미치고 앉아거든. 그래도 갔어요. 가서 이제 제 시간에 잘 도착을 해서 들어갔는데 음, 그 사람이 3+1을 먹고 두 사람을 소개를 했는데 이 사람이 파우더팩의 그 초코 맛을 못 먹겠다고 딱 이렇게
각을 세웠어요. 음. 자기는 초코맛 안 맞는다. 먹으면 구역질이 난다.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못하고 그냥 받아줬는데 어젠 가면서부터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이래서 나도 각오를 하고 갔지. 그래서 내가 하나는 나도 이제 살 때가 돼서 하나는 바꿔줄 수 있는데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러면서 당신이 마음을 열지 않는 한 이거 못 먹는다. 평생 초코맛을 못 먹는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생각을 좀 바꾸는 쪽으로 가자. 그리고 당신이 두포 안 먹으면 절대 지금 소개한 사람 두포, 세포 못 먹는다. 키는 당신이다. 이런 얘기를 진짜 진지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지금 이제 파우더가 다 떨어져가지고 초코 맛을 못 먹는다는 빌미로 3+1을 다시 안 사고 있어요. 3포로 초코 맛은 다 어머니 주고 자기는 국물 맛만 먹고 밥거까지 먹고 이러고선 이제 그게 다 떨어진 상태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진지하게 했더니 카드번호를 주면서 월요일 날 3+1을 다시 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당장 그 사람 이제 자기가 소개한 사람이 하나는 왔고 하나는 안 왔는데 그 한 사람한테 전화를 하더라. 너, 이 사람이 좀 카리스마가 있어요. 너 그거 내일, 이 사람이 내가 말하기도 전에 자기가 다 세팅해서 말하는데 뭐라 하냐면 너 내일부터 두포 먹어. 그리고 15일간 두포 먹고 열흘간 다시 세포 먹어. 이거 안 하면 너 누구 소개 못해. 막 이렇게. 와. 내가 너무 놀랬어요. 그러니까 내 의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놀란 거예요, 내가. 음. 그걸 어제 배운 거예요, 나도. 음. 그래서 다시 이제 전화를 끊고 잘한다 잘한다 해놓고 전화 끊고 수정을 했어요. 지금 두포를 15일까지 먹을 필요 없다. 다 몸이 그래도 견딜만 하니까 지금 먹은 거라도 먹은 걸로 충분히 워밍업은 됐고 내일부터 두포 2, 3일만 하고 세포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다시 세팅을 하고 오늘 아침에 또 이제 두포 2, 3일 먹고 세포 들어가기로 톡 보내놓고 지금 그러고 끝났는데 이런 게 하나하나가 내가 마음 먹는 거, 내가 행하는 거 이게 다 공부거리인 것 같아요. 진짜로. 다 공부거리. 단지 내가 이거를 바라보고 거기서 다시 통찰하냐 마냐지 진짜 다 공부거리. 그래서 어제도 갔다 오면서 이제 저녁에 또 모임이 하나 있어서 한 10명 정도 모이는 모임이 있어서 집에 와서 내가 컴퓨터를 못해가지고 컴퓨터를 들고 이러고 또 도탕을 어제 했어요. 거기는 이제 아직 뭐 아주 생소한 모임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바라보고 하는 거니까. 갔다 오면서도 그렇고 참 재밌다. 삶이라고 하는 게 내가 생각하기 나름으로 엄청 재밌고 이 삶이야말로 배움의 장이다. 내가 이걸 늦추느냐 마냐지 참 성장할 수 있는 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마워? 다 고맙잖아요. 나를 막 그게 그리고 집에 와서는 또 퍼즐로 잤어요. 그게 한 9시부터 잤는지 모르겠어요. 잤어요. 그렇게 어제 지금 좋은 저기 시간. 지금 희균 선생님이 해주신 게 이게 강의예요. 이게 강연이에요. 지금 이거를 강연이라고 전혀 의도하지 않고 그냥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강연이라. 이게 강연이 되어야 된다. 정보와 어떤 일에 대한 실행과 내 느낌과 내 통찰과 나눔과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정보같이 듣다가 나중에는 이게 감동을 와닿는 부분이 있잖아요. 맛을 와닿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강연의 핵심이에요. 지금 하신 게 강연이에요. 이게 강연의 포맷이에요. 우리가 강의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어떤 힘이 들어가고 오드성이 들어가고 보여줘야 되는 무언가가 가미가 되면서 어색하게 표현될 때도 있고 막 그런데 지금 진짜 그냥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진솔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 좀 길지 않은 한 10분도 안 되는 이 시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과 그걸 통한 내 어떤 통찰과 어떤 강요나 누구한테 푸시함이나 주장함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풀어내시잖아요. 저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강연의 핵심이구나. 마지막에 듣는 사람이 그냥 쑥 같이 들어가면서 가슴이 뭔가 터치가 되게 하는 뭔가 공감을 일으키게 하는 이게 강연이구나. 이미 강연자세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실에 가셔서 PPT 띄우고 하셔서 어떤 때보다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해주신 이게 진짜 강연이고 이게 물론 강의와 강연의 차이는 있는데 지금 저 너무 감동이 되는데요. 너무 감동이 되네요. 이게 음, 맞아요. 희균 쌤은 그 말씀을 이렇게 차분히 하시는데 계속 집중하게 만드는 힘을 갖고 계세요. 내가 선생님을 얘기를 들을 때 어디로 새끼로 새질 않아. 계속 듣게 돼. 이렇게. 뭐에 홀린 듯이 그냥. 그 능력이 있으십니다. 말과의 어떤 어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너무 강력하세요. 진짜로.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너무 좋은 의견들 또 나눠주시고, 결국은 늘 말씀도 하시지만, 연습이다. 연습이다. 그러니까 실전도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실전에 갈 때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자신이 없어. 두려워. 이거가 고민이 많은데, 결국은 그걸 이제 뭐 책도 보고 이렇게 듣다 보면, 결국은 자신감 어디서 나오느냐? 연습. 그 외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에서 나오는 거라서, 좀 우리가 모였을 때, 이런 것들, 그러니까 1대1보다 앞에 나가서 같이 좀 짧은 시간이라도 나가서 5분 스토리텔링,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제에 상관없이.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야. 말하는 연습이라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게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 한번 했으면 좋겠고, 또 제가 또 참여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어쨌든 온라인 쪽으로 뭔가 좀 같이 또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요일 날 다 끝나고, 잠깐이라도 한 30분 컴퓨터 공부를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이제 시몬쌤, 희균쌤 같은 분들은 이제 기초 자체가 없으시니까 그분들이라 제가 좀 채워 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서 또 중급 고급 넘어가면서 영상도 같이 만들고 컨텐츠도 만들고 이제 좀 시간을 길게 하고 천천히 이제 그 부분을 이번 주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요게 그냥 우리끼리 문화교실 시작해서 이게 앞으로 커지더라도 스타트 해보려고. 수요일 날은 노트북 가지고 오시면 제가 그거를 개인 지도도 어떻게든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노트북 없는데. 제 거 가져갈 때까지 쓰세요. 아, 진짜요? 저 배우고 네. 싶어요. 아마 지혜쌤이나 수현쌤 같은 경우 분들은 두 분은 워낙 잘하시니까 뭐 전혀 이제 관계가 없을 것 한데 일단 그렇게라도 좀 먼저 시작해보려고. 제가 가진 걸 조금이라도 팀에 좀 나눠 드리는 게 저도 에너지를 좀 받고 싶어서 이분들이 하는 열정에 좀 받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래도 수요일부터 하겠습니다. 감동입니다. 감동이고요. 이거 배우고 싶은 사람 많을 거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 마이크 핀하고 이제 생각도 어저께 또 수현 선생님이 찾아다 주셨는데 본인들이 해주시는 그런 강의들을 바로 현장에서 녹화해서 그거를 바로 또 유튜브에 올리는 것까지 같이 하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어저께 이제 홍석희 씨가 와서 전혀 참여를 못했는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고 올라오는 모든 동영상 다 보고 있고 그 지원쌤하고 지혜쌤하고 수현쌤하고 셋이 춤춘 릴스가 있는데 음, 그걸 얼마나 반복 청취를 했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그걸 보여주고 이걸 이렇게 즐기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지혜쌤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그 동작 몸 사이에서 그냥 반복 보는 거예요. 천인숙 씨한테 그걸 계속 보여주면서
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를 어떻든 참여를 안 하지만 뒷전에서 다 이거 째려보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지금 제공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제일 수혜자는 뭐 저나 우리 현 선생님이나 이제 이런 세대들일 텐데,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를, 그거 자체를 그냥 동영상을 해서 올려도, 그것부터 하는 게, 뭐, 그게, 그리고 그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고, 그래서 각자가 하실 수 있는 것들, 나중에 이제 지원쌤 뭐 릴스 하는 거라든지, 이걸 우리한테 가르쳐 준다는 느낌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녹화를 해서, 그걸 유튜브에다 올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콘텐츠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나중에 조금 고급반이 되면 이제 아이디어나는 그 기술적인 것도 그렇지만 아이디어는 또 우리 수연쌤 따라갈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고급반 단계가 되면 또 그것도 좀 해서 올리고 이런 콘텐츠들을 정말 정말 많이 활용하고 전달하고 퍼뜨려야 되겠다. 전 진짜 좋은 의도, 감사한 의도 내주신 재경쌤, 호스트님 진짜 한 주 수고 많으셨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우리끼리라도 일단 나누면서 시작하는 게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한 주 동안 했던 여러 가지로 진짜 너무 만날 때마다 진짜 소중한 얘기, 유익한 얘기, 진짜 늘 줌 끝나고 나면 이 줌에 대해 생각을 해요. 아, 이런 얘기. 근데 진짜 어떤 자기 개발서를 책을 보거나 동영상을 보는 것보다 여기서 한마디 듣고 한마디 하는 게 저한테 너무나 큰 어떤 에너지를 받아요, 사실. 나머지 제가 분들이 하는 거. 예. 그래서 이것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발전되고 또 결국은 또 사업으로 확장이 돼야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좀 시작을 하고 또 받을 수 있는 거 도움을 요청하고 사실 도움 요청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이재쌤도 아실 거예요. 우리는 도움 받는 걸 되게 싫어해. 싫어하기보다 어려워 요청하는 게. 그래도 앞으로 또 선생님, 근데 그것도 해보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거절당하더라도. 아이고, 또 다른 거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또 다른 말씀을 참가하실 분 계시면 말씀 나눠주시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오늘 또 비가 많이 온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이동하실 때 늘 조심하시고 오늘도 다음 한 주를 위해서 또 휴식하시면서도 계속 우리가 나갈 길을 한번 고민하면서 또 에너지를 같이 또 모으고서 또 다음 주에 더 열심히 또 우리가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 감사합니다. 호스트가 누구실까요? 이지혜 네네네네.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미팅 때는 90일간 100명 쇼트 플랜 하는 것에 대한 각자의 플랜 꼭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거 준비하셔서. 지금 이제 물론 우리가 하는 게 매일매일 하는 게 쇼트 플랜이긴 해요. 이거를 90일 정해진 이 포맷 안에 난 어떤 계획을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안을 조금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뭐, 모르는 것 같은데 내일이네. 내일입니다. 내일의 월요일이 주제, 내일이네요. 나 내일 모레인 줄 내일의, 알았네. 내일의 주제 정해졌습니다. 자, 우리 사진 하나 찍을까요? 네 뭘로 할까요? 빅토리 재경쌤 수고했으니까 엄지척. 그쵸? 되게 수고하죠. 따봉. 재경쌤 따봉. 네, 따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 그렇게 로봇처럼 하지 않았어요. 저 웨이브를 한 거예요. 웨이브. 둠치 하지 마 좀. 하지 마. 이 카카오톡이 전화 또 드세요. 없어졌어요. 누구나 좀 도와주세요. 카카오톡이 없어졌어. 또? 옆집으로 갔나? 근데 밑에 거기 여기 동그라미 돋보기 검색 이렇게 있지 않아요? 나오는 거? 지금 검색해서 카카오라고 입력해 보시면 밑에 네, 알겠습니다. 바탕화 네. 지금 나오지 않아요?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안 뜨네요. 카카오톡이. 네, 노트북 지금 좀 떴다. 이거랑 됐어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렇게 나가는 거 안녕. 이렇게 나가게.